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동창회나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분명 나와 같은 나이인데 누군가는 엄청 젊어 보이고 누군가는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이는 경우 말이에요.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타나죠. 사진을 찍어보면 더 확실해져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동안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비싼 영양제를 먹어서 그럴 거야. 또는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해서 그런 거겠지. 아니면 좋은 화장품을 써서 그런가. 하지만 제가 지난 몇 년간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값비싼 화장품도 아니었고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유전적 차이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동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어요. 그들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제품에 의존하지 않아요. 대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습관들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습관의 놀라운 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희응영 씨는 올해 55세예요. 하지만 누가 봐도 40대 후반으로 보이죠.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같은 직장 동료들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분께 비결을 물어봤더니 특별한 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정말 작지만 중요한 차이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차이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동안의 진짜 비밀이에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동안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싼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이에요. 물론 좋은 제품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동안은 피부 표면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활력이거든요. 실제로 비싼 제품을 써도 여전히 피곤해 보이고 생기 없어 보이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과도한 운동에 대한 믿음이에요. 물론 운동은 건강에 좋아요. 하지만 너무 강한 운동은 오히려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과도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서 세포 손상을 촉진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적당한 운동은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동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영양제에 대한 과신이에요. 요즘 노화 방지 영양제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죠. 콜라겐, 비타민, 각종 보조제들 말이에요. 물론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영양제만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은 복합적인 시스템이거든요. 한두 가지 성분으로는 전체적인 변화를 만들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동안 습관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 습관들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 하는 행동들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대부분 의식하지도 못하죠.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5년, 10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요.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어요.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인데도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한 명은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나이보다 들어 보였어요. 연구진들이 그들의 생활 습관을 분석해보니 딱 세 가지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습관들이에요. 이 습관들은 우리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뇌가 바뀌면 호르몬이 바뀌고 호르몬이 바뀌면 세포가 바뀌고 세포가 바뀌면 외모가 바뀌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동안의 과학적 원리예요.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평생에 걸쳐 변할 수 있다고 해요. 이를 뇌가 소성이라고 하죠. 특정한 습관들은 뇌의 특정 부위를 활성화시켜서 젊음을 유지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요.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들 말이에요.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피부 재생이 활발해져요. 둘째, 근육량이 유지되고 셋째, 신진대사가 좋아져요. 넷째, 면역력이 강화되고 다섯째, 수면의 질이 향상돼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젊고 활력 있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대로 이 습관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요.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면 콜라겐 분해가 촉진되고 염증이 증가하며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 결과 피부는 거칠어지고 근육은 줄어들며 전체적으로 늙어 보이게 돼요. 실제로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같은 나이인데 왠지 지쳐 보이고 표정이 어둡고 어깨가 늘 움츠러들어 있고 목소리에도 생기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습관들이 부족한 거예요. 자, 이제 정말 궁금하시죠? 도대체 그 습관들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첫 번째 핵심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예요. 동안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그냥 참고 쌓아두지 않아요. 작은 일이라도 바로바로 풀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해요.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이 습관이 몸과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얼굴 근육이 경직되고 표정이 굳어져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표정이 밝아지고 얼굴 근육도 부드러워져요. 이것만으로도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핵심 습관은 규칙적인 수면이에요.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되잖아요. 동안 사람들은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숙면을 위해 환경을 조성해요.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불규칙하게 잠드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잠을 충분히 자면 피부도 맑아지고 표정에도 생기가 돌아서 자연스럽게 젊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세포를 재생시키고 피부를 회복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얼굴이 푸석해지고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충분히 자면 자연스럽게 피부가 좋아지고 생기 있어 보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긍정적인 인간관계예요. 혼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몸과 마음 모두 지치기 쉬워요. 반대로 동안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대화를 나눠요. 이 과정에서 웃음이 늘어나고 마음이 건강해져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면 노화 속도도 느려지고 자연스럽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웃음은 정말 최고의 노화 방지제예요.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자주 웃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도 밝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젊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습관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 루틴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중요해요.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요. 간단하게 몸을 깨우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5분만이라도 오늘 할 일과 기분을 정리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때 스마트폰부터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을 먼저 보면 뇌가 각성 상태가 되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대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자연광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낮에는 일과 휴식의 균형이 중요해요. 장시간 앉아있지 않고 중간중간 몸을 움직여요. 간단한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점심 후에는 짧은 휴식을 취하면서 정신을 재충전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스트레스 관리와 에너지 유지에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점심 후에 졸릴 때 커피보다는 10분 정도 산책을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잠이 깨고 오후 업무 효율도 높아져요. 그리고 동료들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불평, 불만보다는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면 하루가 훨씬 밝아져요. 저녁 루틴도 정말 중요해요.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과 화면을 멀리해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안정시켜요. 충분한 숙면을 위해 수면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조명은 어둡게 하고 방 온도는 적절하게 유지해요.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50대 회사원 김용수 씨예요. 김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너는 왜 이렇게 젊어 보여라고 말해요. 김 씨의 비밀은 단순했어요. 매일 아침 물 한 잔과 스트레칭, 점심 후 짧은 산책, 저녁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독서. 거창한 운동이나 특별한 영양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루틴을 10년 넘게 꾸준히 지킨 덕분에 건강과 활력이 유지되었어요. 김 씨는 말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피로감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쉬워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젊어 보인다고 자주 말해주니까 기분도 좋아졌죠. 두 번째는 60대 주부 박이은희 씨예요. 박 씨는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잠깐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 결과 얼굴 표정과 몸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 씨의 딸은 말해요. 엄마가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시고 표정도 어두웠는데 요즘은 정말 밝으시고 친구분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젊어 보이세요. 실제로 박 씨는 동년배 친구들과 있을 때 가장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이런 사례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스트레스가 적고 충분히 자고 사회적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활력과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해요. 텔로미어라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 세포의 끝에 있는 보호막 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짧아지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더 빨리 짧아져요. 반대로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텔로미어가 더 천천히 짧아져요. 즉 세포 수준에서도 노화가 느려지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매일 5분이라도 좋으니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간단한 산책이나 좋아하는 음악 듣기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반복하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충분한 수면이에요. 잠을 충분히 자야 몸이 회복돼요.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잠자리 환경을 정리하세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휴대폰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에 큰 도움이 돼요. 세 번째, 긍정적인 관계 유지예요. 하루 중 조금이라도 즐겁고 기분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좋은 대화와 웃음은 마음과 몸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이 세 가지를 매일 실천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활력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와 5분 스트레칭만 해보세요. 둘째 주에는 점심 후 10분 산책 추가하고 셋째 주에는 저녁에 스마트폰 멀리하기.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가면 부담 없이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에요. 하루 빼먹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들을 느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지고 하루 종일 피로감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가 쉬워져요. 작은 일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마음이 더 안정적이 돼요. 세 번째로 피부와 표정이 밝아져요. 거울을 볼 때 예전보다 생기 있어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체력이 좋아져요. 같은 일을 해도 덜 피곤하고 활동적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변 반응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요즘 좋아 보인다, 젊어 보인다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습관을 지속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기 쉬워요. 그래서 몇 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아요. 둘째, 습관을 기존 루틴에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 양치질 후에 스트레칭하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요. 셋째,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사진을 찍거나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변화를 확인해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기록으로 남기면 동기부여가 돼요. 넷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인간관계. 이 습관들을 아침, 낮, 저녁 루틴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실천하면 점점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물 한 잔, 잠깐 스트레칭, 낮에 짧은 산책, 저녁에 스마트폰 멀리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도 놀랄 만큼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동안을 유지하는 식단 관리법, 올바른 운동 방법, 그리고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법들까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동안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습관은 무엇인가요? 다른 시청자들과 나누면서 서로 동기부여도 받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